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웹 MVC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강에서 우리가 웹 MVC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스프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디스패처라든가 뭐 아답터라든가 뷰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설계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JSP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 방식을 이용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에서는 웹 MVC라는 굉장히 좋은 구성 설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로 디렉토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코딩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에서 웹 MVC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구성을 하는데요. 디렉토리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form.xml을 만들어주고 web.xml을 만들어줍니다. form.xml은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듈 또는 스프링을 가지고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웹과 관련된 필요한 모듈들이 있겠죠. 그런 모듈들을 가져오는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web.xml에서는 웹에서 필요한 웹 서비스가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블리 컨텍스트 XML을 만들어 주는데요. 스프링이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디스패처 등 뭐 뷰라든가 그런 설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프링과 관련된 설정은 서블리 컨텍스트 XML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큰 뼈대, 골격은 다 설정이 된 거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컨트롤러라든가 뷰를 제작을 해서 웹 서비스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서버에 올려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 올려서 실행을 해보는데요. 서버는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톰캣 서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먼저 디렉토리 구성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들겠는데요. 폴더의 이름은 뭐 순차적으로 여섯 번째 시간이니까 06001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주겠고요. 자, 스프링이기 때문에 스프링 기본적인 구조 src 그다음에 메인 디렉토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고 나서 이 안에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자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때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웹이니까 웹 디렉토리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웹 앱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각종 리소스, 뭐 HTML이든가 이미지라든가 CSS 파일이라든가 그런 리소스가 존재하는 리소시즈 디렉토리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다음에 웹의 설정과 관련된 파일이 존재하는 웹 인프 디렉토리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인프 디렉토리 안에는 스프링 설정과 관련된 스프링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을 해주는 뷰들이 모여 있는 뷰즈 디렉토리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구성을 했고요. 네, 프로젝트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스프링이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모듈들 지금은 웹 MVC를 이용하니까 웹 MVC 모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필요한 또 그리고 메이븐 빌드 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form.xml에 우리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form.xml을 하나 만들겠는데요. 여기서 form.xml 파일 만드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문서 만든 다음에 form.xml 이렇게 만드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rm.xml은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겠죠. 비어있는 파일일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코딩하다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미리 코딩해 놓은 것을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재활용을 했고요. 제가 코드 리뷰만 잠깐 해보면 먼저 스프링 MVC, 우리는 웹 MVC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프링 웹 MVC 그 모듈을 가져오는 부분이 보이고요. 다음에 서블릿과 관련된 거, 서블릿 API, JSP API, 그다음에 뷰에 사용하는 거, JSTL도 가져오는 모듈도 가져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은 5.0대 5.1.8 가장 최신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가져오겠고, 다음에 빌드, 메이븐 빌드에 필요한 녀석들도 가져오겠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제로 코딩은 다 이클립스에서 할 거니까 이클립스에서 지금 내가 로컬에서 만든 요 06001 프로젝트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왔고요. 이클립스에 와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임포트. 자, 임포트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할 거니까 메이븐 검색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우리는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임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갖고 오겠냐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방금 만들었던 0600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들어왔고요. 폼.파일 여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면 06001 프로젝트가 임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앱박스가 뜨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폼을 열어보니까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에, 이 내부 안에 web.xml이라든가 서블릿 컨텍스트 XML 등의 설정 파일을 다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에러입니다.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이런 에러가 나오면 문제를 찾아서 고치도록 하고요. 아마 설정을 다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면 디렉토리 구성하고 폼.xml까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클립스에서 임포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웹과 관련된 웹.xml을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웹.xml은 어디 존재하냐면 웹인프, 웹과 관련된 설정 여기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없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XML 파일을 만들면 되겠고요. XML 검색해서 XML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웹 XML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여기도 웹과 관련된 설정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미리 코딩을 해 놓은 그 소스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xml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드만 한번 여기서 입력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 설정 파일들, 컨텍스트 파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닛 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정 파일들의 경로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웹인프의 스프링, 우리 스프링 만들었죠. 그래서 스프링과 관련된 그 설정 파일 루트 컨텍스트 XML로 만들겠다고 명시를 해줬고요.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 가장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웹 MVC 설계할 때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받는 곳이죠. 이 녀석이 받아서 컨트롤러를 결정해주고 메소드를 결정해주고 뷰를 결정해주고 뷰 리졸버한테 일도 시키고 등등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서블릿을 만들어줘야겠는데요. 이 녀석은 초기 파라미터를 어떻게 스프링의 앱 서블릿의 서블릿 컨텍스트 XML 여기에 설정을 갖는다고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 XML 파일은 다 만들어 놨겠고요. 다음으로 스프링의 가장 중요한 그 설정을 하는 부분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은 여기에 파람 밸류를 해가지고 스프링 폴더에 앱 서블릿 디렉토리에 이렇게 만든다고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컨트롤 C에서 스프링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 폴더의 이름을 앱 서블릿으로 하겠고요. 앱 서블릿 안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뉴에 XML 파일 만드는데 이름을 서블릿 컨텍스트 XM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컨텍스트 XML 스프링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하드 코딩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코딩해 놓은 코드를 가지고 하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있고요. 요거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자, 오토 드립은 그 태그를 주는데요. 이거는 그 컨트롤러 스프링 웹 MVC에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그 녀석들이 바로 검색 아니죠, 서치가 될 수 있게 디스패처에서 서치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코드겠죠. 컨트롤러를 찾아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리소시즈, 우리 여기 리소시즈 폴더 있죠. 리소시즈 폴더 밑에 있는 녀석들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핑을 해놓고요. 다음에 뷰에 사용되는 것도 보입니다. 뷰에 사용되는 거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요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웹 인포의 뷰즈, 웹 인포의 뷰즈 안에 들어가서 확장자가 JSP인 파일들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뷰와 관련된 걸, 리소스와 관련된 거, 컨트롤러와 관련된 그 코드들이 설정들이 보입니다. 다음에 컴포넌트를 스캔할 때 어디부터 하냐? com.spp.0601 요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그 스캔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폼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아니면 서블 컨텍스트 이런 설정 파일들은 사실은 직접 이거 코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딩하다 보면 이 많은 글자를 코딩하다 보면 오타가 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재활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xml에서 서블릿 컨텍스트는 지금 이제 만들었고요. 또 하나 설정할 거 있죠. 웹 인포의 스프링에 루트 컨텍스트 XML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프링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에서 새로운 XML 파일을 만드는데 이름을 이렇게 루트 컨텍스트 XML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코딩, 설정에 관한 코딩을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코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한 설정은 보이지 않고요. 필요할 때, 필요할 그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 설정을 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파일들은 대부분 다 만든 것 같아요. 디렉토리도 구성했고 폼. 필요한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서 폼.xml, 웹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웹 XML, 스프링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서블릿 컨텍스트 XML까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뷰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바에서 여기다가 요 경로에다가 이제 그 클래스 자바 파일을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기 전에 패키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패키지 이름은 com.spp.06.01로 하기로 미리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com.spp.06으로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m.spp.06p06.06 예, 맞죠? 자, 이렇게 놓고 가서 피니시 해서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씩 컨트롤러와 필요한 뷰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러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는데요. 이제 클래스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테스트성으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홈 컨트롤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 녀석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크게 볼까요? 서블릿 XML을 보면 컴포넌트를 스캔할 때 이 패키지 안에서 이제 막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뷰에 보면 또 어떤 설정이 있냐면 디스패처 이렇게
그 서블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초기 그 값을 서블릿 컨텍스트 XML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볼 때 오토 드리븐 해갖고 컨트롤러 검색을 해요. 즉 이 패키지 com.spp.p06001 안에서 컨트롤러 여기에 클래스가 10개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클래스 중에 컨트롤러인 녀석을 구분을 해야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엔진에서. 자,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서 어노테이션을 하나 써주면 돼요. 어떤 어노테이션이냐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붙여주면 이제 이 녀석 누구 홈 컨트롤러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찾을 때, 아, 얘는 컨트롤러구나 라고 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에다가 이런 것을 꼭 넣어줘야 되겠고요. 이거를 실제로 코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들어가는데 단지 이 한 줄만 넣어줌으로써 많은 우리는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나 이렇게 해서 홈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메소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퍼블릭 스트링에서 제가 홈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홈이라는 메소드는 리턴을 해주는데요. 리턴할 때 홈을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개 변수로 모델을 받겠고요. 모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인터페이스 모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까지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갖고 이 컨트롤러에 들어왔어요. 컨트롤러에 들어왔는데 이 컨트롤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메소드를 만났습니다. 이 메소드 위에는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거와 매핑을 했는지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도메인 다음에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도메인 이 앞에 어떤 도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은 도메인 다음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 메소드하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요청, 리퀘스트에 매핑된다. 그래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 메소드가 매핑이 될 때 홈 메소드가 실행되고요. 그 실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home.jsp 뷰 홈이라는 뷰를 응답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나는 슬러시 다음에 도메인 다음에 success라는 그거를 날렸어요. 문자를 날렸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success ss.jsp 파일을 반환을 해줘서 이걸로 응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success 메소드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서 JSP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생략을 하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서 사용자가 반환을 해준 거는 JSP 뒤에 확장자 JSP를 붙여서 찾도록 누가 뷰 리졸버가 찾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계한 화면 그대로 지금 코딩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ccess가 있었으면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fail도 해볼게요. fail이라는 그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fail 함수가 실행되라.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것도 fail.jsp가 실행되게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 먼저 만들고요. 컨트롤러 안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느냐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는 home.jsp 실행해라. success 들어왔을 때는 success.jsp 실행해라. fail 들어왔을 때는 fail.jsp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화면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여기에 어떠한 작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든가 이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home.jsp, success.jsp, fail.jsp 이런 파일들을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 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루는 것이니까 UI는 조금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뷰는 미리 준비해 놓은 제가 JSP 파일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붙여 넣어서 네, 이렇게 각각의 매칭되게 홈은 home.jsp, success는 success.jsp, 그리고 fail은 fail.jsp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여기 보면 프리픽스로 웹인프의 views에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을 찾아서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홈 하나만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home.jsp 들어와서 JSP 태그 라이브라든가 JSP 그 설정하면 태그들이 보이고요. 그냥 헬로 월드 찍고 있습니다. success는 똑같이 success 찍고 있고요. fail은 fail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다 마쳤고요.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구성을 다 마쳤고 이거를 서버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 on 서버를 해가지고 자, 서버가 올라가고 있고요. 뭔가 설정이나 파일이 없거나 하면 에러가 나올 거고요. 정상적으로 됐으면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예. 아무것도 없는 도메인 주소 localhost 8090으로 우리 서버 설정을 해놨죠. 그럼 여기까지가 도메인이고요. 그다음에 포트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가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메소드가 호출됐을 거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success 한번 요청하겠다. 그러면 success라고 요청을 하면 success JSP가 호출이 된 거겠고요. 다음에 나는 fail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러면 fai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fail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누가 fail.jsp가 호출돼서 fail 그 페이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설정을 좀 바꾸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요 그 이클립스 내에 있는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죠. 근데 우리는 좀 이게 불편하고 좀 어설프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볼 수 있게 이걸 좀 닫아버리고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 자, 맨 위에 제너럴 있고요. 제너럴 들어가면 웹브라우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널 웹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익스터널 외부 브라우저를 쓰겠고 크롬을 저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고 자, 닫습니다. 다시 한번 서버를 올려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크롬이 실행됐고요. 여기서 하나씩 해보면 석세스 하면 석세스, 그 다음에 페일 하면 페일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러 만들고 뷰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모델과 접속하는 기능들 여기에 기술하면 되고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스프링 구조는 굉장히 쉬워요. src 메인 자바 쉬운데 거기에 웹이 추가되면서 웹 앱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 웹 인프 스프링 웹 서블릿 설정 파일들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등을 만드는 거 꼭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